자, 우리 화학기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풀어보셨죠? 자, 풀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21번부터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21번이 좀 어려워요. 이쪽은 지우고. 자, 21번의 경우 말을 좀 어렵게 줬죠. 문제에서. 크로뮴산 암모늄과 아질산 크로뮴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반응하는 건 크로뮴산 크로뮴이 반응하겠죠. 왜냐하면 암모늄 이온은 침전 반응 안 합니다. 걔는 빼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만 써보면 크로뮴산 암모늄 이거죠. 암모늄은 일가, 크로뮴산 이온은 이거죠. CR5포의 2- 이거 수용액과 그다음 뭐죠? 아질산 크로뮴 3. 크로뮴이 3가네요. 그러면 아질산 이온이 3개 붙어야죠. 아질산 이온은 -1가니까. 그래서 반응하는 건 이렇게 침전이에요. 크로뮴산 크로뮴. 헷갈리게 돼 있죠. 이렇게 되고 3, 그 다음에 NH4NO2 이렇게 되겠네요. 개수 맞추죠. 여기 2 붙이고 여기 3 붙이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6이 붙겠네요. 끝. 나머지는 요것만 풀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면 이때 몰농도와 리터를 동시에 써먹을게요. 얘가 1리터 비커에 0.5 몰농도 200ml죠. 0.5 몰농도 0.2리터 몰이 되겠고요. 얘는요 0.3 몰농도 20ml니까 0.02가 되겠죠. 엄청나게 작네요. 얼마입니까? 0.006몰이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한 개 반응물, 얘가 과량이 되겠죠. 이 한 개 반응물의 얼마? 절반이 얘가 0.003몰이 얻어져야 돼요. 이렇게. 물론 100% 반응했다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반응의 수득 백분율. 수득 백분율은 이론상 얻어져야 되는 양에 비해 실제 얻어진 비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90%니까 얼마가 돼야 됩니까? 0.003 곱하기 0.9가 돼서 0.0027몰이라는 이 정도의 몰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깔끔하네요. 비슷하게 22번도 해보죠. 22번. 자, 2A 더하기 B가 3C 더하기 D래요. 그렇죠? 6몰, 4몰. 그러면 얘가 6대 3대 9대 3이 되어야 되니까 9몰이 얻어져야 됩니다. 얘가. 그런데 8.1몰이 얻어졌대요. 되게 쉽죠? 9몰이 얻어져야 되는데 8.1몰이 얻어졌으니까 곱하기 얼마? 9981, 90%. 역시 이런 비율이 되겠죠. 똑같은 문제 한 번 더 나옵니다. 23번. 비슷한 문제들의 지금 흐름이에요. 23번. 알루미늄을 충분히 연소시켰대요. 그럼 알루미늄을 연소시켜서 산화 알루미늄이 되었대요. 자, 반응식을 쓸지 알아야 돼요. 이런 경우 알루미늄은 3가, 산소는 2가니까 개수 맞춰볼까요? 2 붙이고 3 붙이겠죠. 그럼 얘는 화학식량이 얼마입니까? 27. 그러니까 54g이 반응하면 이렇게 와서 54 더하기 16 곱하기 3이니까 48. 즉 102g이 나오겠네요. 54g 반응하면 알루미늄, 산화 알루미늄은 102g이 될 거예요. 얘가 과량이라고 했을 때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었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갑시다. 160g의 알루미늄을 모두 반응했을 때 260이 나왔답니다. 수득률이 얼마인가요? 이거죠. 그럼 가볼게요. 자, 160g을 태워볼까요? 그러면 54분의 얼마? 102가 나와야 돼요. 대충 봐도 2배가 조금 안 되죠. 뭐 한 310g쯤 되겠네요. 근데 얼마가 나왔대요? 260이 나왔대요. 요 얘기입니다. 그쵸? 곱하기 100을 해주고 나면 딱 86%라는 이런 수득 백분율이 튀어나옵니다. 아주 간단하죠. 세 문제. 화홀에서 굉장히 잘 내고 좋아하는 문제의 유형들을 한번 묶어봤어요. 자, 넘어갑시다. 24번도 매우 중요한 문제. 24번 같은 유형도 거꾸로 이제 나오는 물질의 몰수를 이용해서
반응한 물질의 비율이 얼마인가 또는 반응한 물질의 순도가 얼마인가를 구하는 문제예요. 해볼게요. 24번. 시판되는 과산화수소수, 즉 H2O2라는 과산화수소수를 분해하면 이렇게 나오죠. 반응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개수 2 붙이고 2 붙일게요. 이게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입니다. 나중에 연력학에서 중요하게 한번 다루겠지만 이거는 매우 자발적이에요. 모든 온도에서 자발적입니다. 근데 매우 느려요.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촉매를 집어넣어야 반응하는 거죠. 자발성과 빠르기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어쨌든 약간의 촉매로 10g을 완전히 분해했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다 100% 간다고 반응해야죠. 그죠? 가정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100%가 반응하는 어떤 물질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랬더니 표준 상태에서 112ml의 산소가 발생했대요. 표준 상태라는 가정으로 풉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0.112리터네요. 몇 몰? 200분의 1몰이죠. 자, 산소가 200분의 1몰이 나왔다는 얘기는 과산화수소는 그거의 2배가 있었다는 얘기죠. 100분의 1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산화수소의 화학시장은 34g/몰이니까 몇 그램? 얘는 0.34g의 과산화수소가 수용액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총 수용액은 10g인데 그 중에 0.34g만 과산화수소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물이죠, 물. 그렇죠? 3.4%의 순도를 가지고 있다. 자,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거꾸로 나온 이 물질의 양을 이용해서 거꾸로 유추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놈의 순도나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자, 25번 해볼게요. 25번은 어떻습니까? 같은 몰수의 금속을 과량의 염산과 반응했대요. 그렇죠? 그럼 1번 알루미늄 한번 해볼까요? 알루미늄은 염산과 만나요. 근데 알루미늄은 3가가 되어 나올 거니까 알루미늄 Cl3가 되고 H2가 되겠네요. 그럼 3 붙여야죠. 3. 2분의 3. 개수를 그냥 분수로 쓸게요. 자, 2번 마그네슘. 이건 2가죠. 그러니까 2 붙여야 돼요. MgCl2. 이거는 반응식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산화환원 반응도 같이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번의 아연도 2가니까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러나 3번은 뭡니까? 칼륨이죠. 칼륨은 염산과 과량의 염산과 만나면 KCl과 2분의 1 수소가 됩니다. 자, 나오는 비율이 어때요? 다 3대 2대 1의 비율이죠. 제일 큰 건 누구예요? 1번이 제일 크게 돼요. 이렇게. 그죠? 나머지 거 2번, 4번은 그 다음 3대 2대 1로. 왜? 얘가 과량이니까. 이건 과량. 이것들이 한 개의 반응물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 원자량은 왜 줬습니까? 원자량은 헛방이죠, 헛방. 헷갈리게 하려고. 그죠? 만약에 같은 질량을 줬다고 하면 원자량을 써야 돼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얘의 몰수를 맞추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몰수의 비율을 봐야 되니까. 하지만 같은 몰수를 썼으니까 원자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 풀 때 헷갈리게 하려고. 좋아요. 26번 해보죠. 이번에는 26번. 자, CH5로 이루어진 어떤 물질을 연소시켰더니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되었대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죠. 그렇죠? 이산화탄소하고 물. 자, 이것들의 근데 비율이 얼마냐면 4대 3대 3이랍니다. 그렇죠? 몰비가 또는 부피의 비가 상관없죠. 그러면 탄소는 몇 개? 3개. 수소는 몇 개? 6개. 산소 세어볼까요? 총 여기가 9개. 여기 8개니까 1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물질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의 실험식은 C3 대 H6 대 5라는 이런 비율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의 2배일 수도 있고 3배일 수도 있고 산소는 반드시 가지고 있고. 갑시다. A번 CH5의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다. 맞죠? 원자 몰 주동비는 1대 2이다. 탄소랑 수소가. 맞죠?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얼마입니까? 이거 36대 16이니까 얼마야? 9대 4가 되겠네요. 9대 4. 3대 2가 아니죠? 10번 틀렸어요. 자, 주어진 내용만으로 이거의 분자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실험식이 이렇다는 얘기죠. 분자식은 이걸 가지고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얘가 비율을 바꿔도 좋아요. 8대 6대 6이었다면 그럼 C6H12의 O2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당장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 비율이 이거라는 얘기지 실제로는 몇 대 몇인지는 모르는 거죠. 실제로의 개수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이 C번을 틀리고 나머지 것들 A, B, D가 맞는 뭐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27번 한번 해볼게요. 27번.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기출문제인데 조금 어려웠던 문제. 많이들 틀리는 문제. 자, 이런 문제는 올림피아드에도 잘 나오고 사실 영재고나 과학고 입시에도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해볼게요. 흑연이 5몰이에요. 산소가 5몰이죠. 27번. 탄소 고체가 5몰. 산소 기체도 5몰이래요. 자, 그러면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몇 몰이겠습니까? 5몰이겠죠. 얘가 5몰, 얘도 5몰. 이면 1대1로 반응해서 5몰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동시에 나왔답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또 있었겠죠. 탄소 고체가 이번에는 2분의 1 O2 기체가 되고 일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없어지는 것보다 만들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기체가 전체의 몰수는 증가하게 돼요. 얘만 있다면 몰수의 변화가 없죠. 기체의 몰수 변화가 없지만 RA식이 있다면 기체의 몰수의 변화가 증가하게 돼요. 자, 따라서 최종 기체 혼합물에 가장 많이 있는 기체랑 제일 적게 있는 기체는 각각 무엇이냐, 뭐 이런 문제랑 같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압력이 20%가 증가했으니까 나중에 총 몰수는 6몰이 되겠죠. 그렇죠? 탄소는 없어지고. 왜 그러냐면 얘가 한계 반응물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한계 반응물, 얘가 잉여가 되겠죠. 한계 반응물이 5몰이에요. 그럼 얘랑 얘가 그대로 1대1로 가니까 이거의 합도 얼마가 돼야 됩니까? 5몰이 돼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남은 마지막에 산소가 1몰이 되어서 총 6몰, 즉 20%가 증가해야죠. 그죠? 결론 내렸습니다. 자, 다시 얘를 X라고 할 때 X, 얘를 Y라고 할게요. X가 없어질 것이고 2분의 1 Y가 없어지겠죠. 자, 식을 세워보면 X랑 Y를 더해서 몇 몰? 5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5에서 이만큼이 없어졌더니 1몰이 되었어요. 따라서 X랑 2Y, X 더하기 2분의 1 Y가 얼마? 4가 돼야죠. 자, 빼보세요. 빼면 2분의 1 Y는 1, Y는 얼마입니까? 2겠네요. X는 3이죠. 따라서 자, X 누구예요? 이산화탄소. 결론, 이산화탄소가 3몰, Y 일산화탄소가 2몰, 산소가 1몰이 되는 이런 결론이 튀어나옵니다. 이해됩니까? 누가 한계 반응물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값은 한계 반응물을 따라간다라는 이런 패턴들을 이용해 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제일 많은 기체는 이산화탄소고 제일 적은 것은 산소. 3대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까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28번 해볼게요. 자, 28번 문제는 좀 특이하게 주셨죠? 여기 Z를 줬는데 Z가 염산과 만나, 그렇죠? Z, X, Cl, Y가 되고 수소기체가 날아가는 이런 반응식을 준 거죠. 자, 개수가 맞춰지지 않았대요. 근데 전자배치를 주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뭡니까? 이거 마그네슘이네요. 보나마나 마그네슘. 2 붙겠죠. 마그네슘 Cl2가 돼야죠.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때 이거 19g. 19g. 그럼 24분의 19몰. 그 다음에 얘는 6몰롱도 0.1리터니까 0.6몰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얘가 다 반응하려면 얘 0.3몰만 있으면 되네요. 그렇죠? 얘가 과량이네요. 이게 과량. 보통은 금속이 잉여인데 지금은 염산이 잉여가 된 거예요. 보통 염산이 잉여인데 지금은 염산이 한계 반응물이 된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게 나오는 수소는 0.3몰이 되겠죠. 이건 1몰당 22.4리터니까 곱해버리면 얼마입니까? 6.72리터가
데이터가 되겠네요. 6.72리터. 약 3번 정도의 데이터가 되겠죠. 뭐 쉽죠? 이런 문제들은. 넘어갑시다. 29번부터 이제 사이즈와 크기에 관한 문제들을 한번 쭉 나열해봤어요. 자, 사이즈와 크기에 관한 건데 29번은 조금 헷갈려 보이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게 역시 풀 수 있어요. 해볼까요? 어떤 촉매의 표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촉매 표면에 질소기체를 흡탈착 실험을 했대요. 질소기체 흡탈착 실험. 우선 액체 질소에 끓는 점에서 8g의 촉매 표면이, 자, 촉매 이만큼이 촉매인데 요게 8g이랍니다. 여기에 질소를 이렇게 정육면체라고 합시다. 이 질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흡착되었다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봤더니 한 개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제곱미터가 되고요. 날아간 기체의 부피를 재어보니 0도씨 1기압에서 22.4 세제곱센티미터. 그거는 22.4ml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네요. 얼마입니까? 6 곱하기 10의 20승 개의 질소 분자인 거예요. 근데 한 개당 이만큼의 면적이니까 면적을 재볼까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제곱미터고 한 개당 6 곱하기 10의 20승 이만큼의 개니까 한 개당 면적, 그 다음에 이만큼의 개수 곱해버리면 120 제곱미터가 되겠죠. 촉매 몇 g당? 8g당. 촉매 8g당. 다 풀었네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때 촉매의 표면적은 대략 g당 몇 제곱미터인가요죠. 자, 이 8g을 채우고 있는 질소가 이만큼을 채웠고 거기 있는 면적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1g당이면 나누기 해버리면 되겠죠. 딱 15 나오네요. 15 제곱미터 퍼 g이라는 이런 뭐 간단한 문제. 문제가 헷갈려 보이지만 그대로 풀어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30번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그 화학에서 또는 물리에서 쓰이는 단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단위들 잠깐 단위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올라가는 단위로 10의 2승 헥토죠. 헥토는 압력에서 씁니다. 1 헥토파스칼은 100파스칼. 그렇죠? 10의 3승은 킬로. 10의 1승, 10은 데카는 별로 안 쓰죠. 10의 마이너스 1승 데시.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2승 센치, 마이너스 3승 밀리,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마이너스 9승 나노, 마이너스 12승 피코, 마이너스 15승 펜토, 마이너스 18승 아토입니다. 자, 아토까지는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로. 여기까지는. 그리고 피코나 나노나 마이크로는 그냥 단위를 안 주고 그냥 물어봐요. 여기는 단위를 주거든요. 다음에 낼 때 안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암기하도록 권해요. 그리고 요 하나 들어있죠.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는 무조건 1 옹스트롬. 옹스트롬은 오로지 거리에만 쓸 수 있습니다. 오로지 거리에만. 이거는 거리든 뭐 질량이든 부피든 다 쓸 수 있지만 여기 있는 것은 옹스트롬은 무조건 거리에만 쓸 수 있어요. 따라서 30번 얼마입니까? 1 옹스트롬은 몇 피코미터? 얘는 이만큼이니까 100 피코미터. 그렇죠? 얘는 100 피코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아주 쉽죠. 단위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31번과 32번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31번은 이렇게 공간이 있고 이 공간에 100리터의 부피예요. 10의 23승계의 질소 분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100리터의 부피에
10의 23승계의 질소 분자가 들어있대요. 이들 사이의 평균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조금 단순해 볼게요. 질소 분자가 차지하는 하나의 부피를 이렇게 빨간색 하나라고 볼게요. 그럼 이들 사이의 거리, 요거는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어차피 평균 거리니까 가운데 있다고 쳐주면 됩니다. 질소 분자가 차지하는 한 분자의 부피를 조그만 육면체라고 보면 이들 사이의 이 중심 거리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죠. 그렇죠? 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랑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따라서 이들 사이의 평균 거리를 재래요. 보통 기체인 경우는 평균 거리라는 말을 쓰고요. 액체나 고체일 때는 중심거리라는 말을 써요. 액체이거나 고체. 왜냐면 액체랑 고체는 딱딱딱 붙어 있으니까 평균 거리가 의미가 없죠.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의미가 있죠. 근데 이거 하나의 부피를 세제곱근 해주면 됩니다. 1개 부피를 세제곱근. 마찬가지. 1개 부피를 세제곱근. 그래서 이게 31번이고 얘가 32번 문제. 그렇죠? 이거는 기체, 이거는 수소, 액체.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또 해보세요. 루트 세제곱근이 씌웠고 100리터를 차지하고 있는 게 10의 23승계. 이거 끝입니다. 끝. 답이에요. 근데 이 답을 보기 좋게 해야죠. 이거를 나노미터로 풀라고 했으니까 나노로 바꿔줄게요. 자, 어떻게 하죠?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1세제곱미터는 10의 27승 나노미터의 세제곱. 지워버려요. 세제곱미터들. 이거 단위 환산하는 거 잘 보세요. 이렇게 지워집니다. 얼마입니까? 여기 24, 26, 23. 그러니까 10의 세제곱근 10의 3승 나노미터의 세제곱 나오네요. 얼마입니까? 10나노미터가 되겠죠. 답이 31번 10나노미터. 얘 해볼까요? 32번 뭐라고 했냐면 그대로 해볼게요. 그대로 32번 액체 수소의 밀도는 0.069g/. 세제곱센티미터인데 골고루 퍼져 있고요.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랍니다. 수소는 H2예요. 분자량은 2가 돼야 됩니다. 2. 그러면 해볼게요. 1세제곱센티미터를 차지하고 있는 게 0.069g이죠. 나누기 2 하면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의 수 해주고 나면 개수가 나오죠. 이걸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1제곱센티미터는 얼마입니까? 나노미터로 바꾸면 10의 21승 나노미터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그쵸? 1cm는 얼마입니까? 10의 7승 나노미터가 되니까 요걸 풀어준 거예요. 요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0.36 나오더라고요. 0.36 나노미터. 이렇게. 가장 가까운 건 얼마입니까? 0.5가 되겠죠. 0.5. 꽤 어려운 문제네요. 꽤 정확한 값을 알아야 0.1로 안 갈 거니까. 그래서 31번과 32번은 같은 문제인데 상태가 좀 다른 걸 준 거고 얘는 좀 떨어지고 얘는 좀 안 떨어지게 조금 계산이 복잡하도록 그렇게 나온 문제네요. 자, 이번에는 33번 물 분자의 이 사이즈와 관련된 문제들 한번 또 물어볼게요. 33번 물 분자의 운동에 대한 컴퓨터 모의 실험을 해본대요. 한 변의 길이가 50옹스트롬 있죠? 얘가 50옹스트롬 의 모의 실험 상자에 물 분자를 넣고 싶답니다. 물의 밀도는 1g/. 세제곱센티미터니까 그러면 이거 얘의 질량을 알면 돼요. 질량. 물은 빈틈없이 채워질 거니까 물이 이만큼 있다고 치고 그럼 이거의 질량을 알면 되겠죠. 해볼까요? 이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센티미터로 바꾸죠. 1미터는 100cm. 이렇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센티미터가 돼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그렇죠? 여기서 구한 이 한 변의 길이입니다. 그럼 부피는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승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렇죠? 다시 이거는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승 g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부피가 곧 질량 같아지니까 물의 경우라면 나누기 물은 얼마라고요? 물은 여기 따로 분자량 안 줬죠. 그냥 얘는 18g per 몰 1몰당 6으로 갈게요. 10의 23승 이거 풀어주면 돼요. 지울게요. 6, 3, 18 지워지죠. 3 125를 3으로 나누면 대충 한 40개 41개 되겠죠. 곱해버리면 100이니까 얼마입니까? 대충 한 4100개 정도.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것은 얼마죠? 4000개 3번이 되겠네요. 3번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34번 한번 해보죠. 34번도 굉장히 잘 되는 유형의 문제인데 조금 복잡해요. 탄산칼슘과 CaCO3 그 다음에 탄산바륨이 있대요. 이렇게 고체 혼합물 3.2g을 염산과 완전히 반응했더니 물론 충분한 양의 염산이겠죠. 50도씨 0.74의 기압에서 1리터의 CO2가 나왔대요. 좀 복잡하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CaCO3면 염산이 과량이잖아요. 그러면은 CaCl2, H2O, CO2가 되어서 얘가 날아가 버립니다. 즉 얘의 몰수만큼 얘가 얻어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얘는 과량이니까 얘가 한계 반응물 탄산칼슘의 몰수 반응한 탄산칼슘의 몰수는 나온 이산화탄소의 몰수예요. 따라서 이거와 이거의 몰수의 합은 뭐가?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얘를 얼마라고 할까요? 얘를 X 할까요? 이걸 Xg 얘를 3.2 빼기 Xg 할게요. 얘는 화학식량이 100이에요. 이거는 197이네요. 따라서 100분의 3.2 빼기 X 더하기 197분의 X 몰이죠. 이거랑 이거에 더한 것은 이산화탄소의 몰수랑 같습니다. 이건 다시 RT분의 PV가 되겠네요. 거기 RT분의 PV를 집어넣어 보세요. R은 0.082 온도 50도씨니까 323K 그렇죠? 압력 0.741 기압 부피 1리터 요거 풀어주면 돼요. 요거를 매우 빠르게 풀어주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좀 손으로 하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어쨌든 X를 풀어주면 X가 0.8g 나옵니다. 얘가 0.8g 0.8g이면 얘는 얼마입니까? 2.4g이니까 얘를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이제 탄산칼슘의 질량에서 탄산바륨의 질량을 나누면 0.8분의 2.4니까 딱 얼마 나와요? 딱 3 나와요. 3. 이런 값이에요. 좀 어렵다.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뒤에 한번 가보죠. 우리 유효 숫자 문제 풀어봤습니까? 거기 35번, 36번. 유효 숫자는 정확한 수를 나타내려는 척도가 아니에요. 유효 숫자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로 인정하겠다. 여기까지는 과학적인 어떤 탐구 방법에서 여기까지 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까지 유효한 수를 취급했는데 이 뒤에 사람들이 그 수를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 내가 한 일이 만짱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 수를 과학적으로 인정하는 수로 보겠다는 거지 꼭 정확한 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0이 아닌 모든 수는 유효 숫자입니다. 0이 아닌 수 사이의 0은 유효 숫자예요. 맨 앞에 있는 자릿수는 유효 숫자가 아니고요. 뒤에 있는 0은 유효 숫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0.030300이 있어요. 어때요? 이것만 유효 숫자죠. 이것만 유효. 얘는 유효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자릿수에 불과하니까. 0이 아닌 수 사이의 0은 유효 숫자고요. 뒤에 있는 자릿수는 000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얘는 정확하지 않은 수일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이 뒤를 지워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유효 숫자를 빼고 더할 때는 가장 마지막 자리에서 끊죠. 곱하고 나눌 때에는 작은 자릿수를 맞춥니다. 한번 해볼게요. 35번. 과학자가 계산기로 0.045 빵빵 67 빵빵
35번 0.0.045 빵빵 67 빵빵이라는 값을 얻었대요. 이 숫자가 4개가 되도록 해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죠. 그런데 반올림 해야죠, 반올림. 그렇죠? 6을 반올림에 올려버리고 나면 얼마가 돼야 돼요? 0.045 빵 1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36번. 알루미늄 조각의 질량이 8.6464 g이고요. 측정한 것이. 그 다음에 눈금 실린더에다가 채웠더니 20.0mm를 채웠는데 걔가 들어가서 3.2가 올라간 거예요. 23.2에서 20.0을 빼야죠. 자, 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23.2에서 20.0을 빼니까 빼면 가장 마지막 자릿수 3.2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3, 2가 더 있었다고 쳐볼게요. 여기를 그냥 3, 2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이 수가 더해져서 또는 빼져서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없는 자리는 다 무시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6464 나누기 3.2가 되고 계산하면 2.702가 나올 건데, 자, 나누기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5자리 나누기 2자리면 작은 자릿수에 맞춰라. 그래서 2.7이 돼야 됩니다. 물론 반올림 해야죠. 2.7. 이런 의미의 문제입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 해볼게요. 37번. 마지막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접 적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간접 적정. 자, 무슨 말이냐면 공기 속에 들어있는 오염물질 또는 대기 오염물질 취급하는 거죠. 오존이에요. 오존의 양을 알고 싶어요. 자, 이걸 모르니까 오존을 잘 반응하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 버립니다. 오존과 잘 반응하는 물질, 그게 첫 번째 거예요. 오존의 양을 37번 알기 위해서 뭘 줬냐면 아이오딘화 이온과 수소 이온을 줘서 이거를 산소와 그 다음에 I3-와 H2O로 만들어 버려요. 개수 맞추죠. 여기에 3 붙이고 여기 2 붙이면 되겠죠. 자, 얘가 과량, 얘가 한 개의 반응물이죠. 이거의 양만큼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문제가, 얘가 젓갈색입니다. I3- 색깔이 젓갈색이에요. 여러분들 빨간 약 발라봤습니까? 까지거나 째지거나 할 때 바르는 소독약, 빨간 약인데, 빨간 약이 얘 때문에 빨간색이에요, 실제로. 젓갈색. 그 다음에 이 I3-를 옛날 표현 티오황산 나트륨, 또는 지금은 사이오황산 이온이라고 불러요. 얘로 적정을 하는 거예요. S4O6에 2-가 되고, 다시 3개의 I-. 개수 맞추면 2 값이겠죠. 문제는 얘가 색깔이 있으니까 이 색깔이 없어질 때까지 반응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얘를 넣어줬는데 얘를 넣어주면서 얘 색깔이 없어질 때까지 반응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얘의 양은 이 양의 2배죠. 그러면 얘는 이 티오황산 이온의 절반이 되고요. 그 양은 곧 오존의 양이에요. 따라서 오존의 몰수는 티오황산 이온 몰수의 절반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패턴이 아주 유명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오존의 양을 알아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해보죠. 얘가 얼마냐면 얘가 100g의 전체 공기 시료 속에서 얘가 0.02 몰롱도 7.9ml라고 했으니까 바로 풀어버릴까요? 0.02 몰롱도 곱하기 0.0079L. 그러면 몰수죠. 얘의 몰수의 절반이 누구의 몰수? 오존의 몰수. 오존은 1몰당 48g이에요. 그럼 오존의 질량 나누기 전체 공기의 질량은 100g이니까 전체 공기 100g 중에서 오존의 비율인 거죠. 곱하기 100 해버리고 나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0.0038인가 나올 거예요. 아마 계산해 보면. 근데 이걸 푸는 게 아니고 이걸 고르는 거니까 몇 번이 답입니까? 그러면 2번이 답이네요. 2번. 그렇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좀 나온 문제 중에 좀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래도 그대로 이 개수를 맞추어서 이 관계를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주로 다뤄지는 문제예요. 자, 1장은 풀어봐서 알겠지만 자기들이 안 풀고 문제를 풀면 어렵다는 거, 그죠? 선생님이 푸는 건 선생님 실력이지 본인들 실력이 아니라는 거 꼭 문제를 풀고 학습하기 바라겠어요. 본격적으로 다음 챕터부터 이제 기체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앞에는 그래도 워밍업 수준이지만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꼭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수업하면서 나머지를 메꾸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